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보상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런데 손실보상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해 피해 농가들 사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게 생계 안정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피해 농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물방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계 안정 비용의 규모는 농가 경제조사 통계 전국 평균 가계비의 최대 6개월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생계 안정 비용이 한 번도 지원된 적이 없었지만 농진청은 기재부와 협의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몰 후 제식 금지 기간도 단축합니다. 현재는 만 3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농진청은 3년째 되는 봄철 제식기에 방제관의 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으면 다시 과수를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단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벌써 6월이잖아요. 그럼 만 3년이면 그 해에 6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땡겨서 봄에 검사를 해서 안 나온다고 하면은 규정을 좀 개정을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3년 만에 심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4년 걸리는 거죠. 또 제식 금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는 과수 전용 농기계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 방침입니다. 아울러 제식 금지 기간 동안에 대체 작목 후보군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목을 선정하는 한편 시범 사업을 통해 이를 대체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일부 농가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을 과종별, 수령별, 재배 주수별, 수확 전후 등으로 세분화해 단가를 조정했는데 이는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그러나 피해 농가들은 조정된 지급 기준이 지난해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형인 그 4m, 2m를 심는 게 이제 300평당 125주거든요. 그게 최고 많이 이르는데 손실보상하고 매립비용하고 이렇게 합치면은 1억 3,300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 농민들은 깝깝합니다, 아주. 농진청은 손실보상금 체계를 그대로 두는 대신 매몰 비용은 실제 소요 경비를 인정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 굴취 매몰 단계, 사후 관리 단계 등 총 3단계로 나눠서 인건비, 장비 사용료, 부대 비용 등을 지원해 준다는 설명입니다.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가 없더라도 현장 방제관에 확인이 있다면 실비를 보상할 방침입니다. 10일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과수화상병이 확진된 농가는 모두 318농가로 면적은 191.3헥타르에 달합니다. 현재 검사 중인 곳도 33농가라 확진 농가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방약제도 방제약제도 없어 과수구제역이라고 불리는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피해 농가들은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매몰 작업에 분주합니다. 농가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산지 쌀값의 잇따른 상승세에 드디어 계절 진폭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확기 이후 6개월 만인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수확기 전까지 쌀값 계절 진폭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 516원으로 조사됐습니다. 4월 15일 이후 5순기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겁니다. 5일 조사된 산지 쌀값의 순기당 상승폭도 올해 중 가장 큽니다. 직전 조사일인 5월 25일 산지 쌀값 18만 9,956원보다 560원 상승했습니다. 이에 산지 쌀값은 계절 진폭으로 돌아섰습니다. 계절 진폭은 전년 수확기 대비 쌀값이 오르는 현상으로 단견기에 적정 수준의 계절 진폭이 발생해야 쌀농가 소득 지지와 RPC 경영 부담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렵게 회복한 계절 진폭인 만큼 쌀값 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농협 RPC 운영 전국협의회와 민간 RPC 단체들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헐값 판매를 지양하고 농협과 민간 RPC 간 원료곡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거래소 설치를 해가지고 적정 가격에 거래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좀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지 쌀값 계절 진폭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월 쌀 관측을 통해 단경기 쌀값이 19만 1,000원 내외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산지 RPC의 전체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적은 수준인데다 쌀값에 선행하는 벼값도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 급식이 부분적으로 재개되고 있고 긴급 재난지원금 등의 여파로 외식이 회복세를 보이는 점도 쌀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산지 유통업체 재고량이 전년보다 적은 수준이고요. 또 원료국 매입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단경기 가격은 계속 상승할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가량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는 첫 해인 만큼 쌀값 지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시장을 보고 있고, 그리고 공익직불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양곡관리법이 같이 개정이 됐습니다. 7월 30일 전에 그런 협의를 완료해서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산지 쌀값, 계절 진폭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최근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 미달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잇따라 승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고시에만 명시돼 있던 항체 양성률 기준을 상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추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길수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을 명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고시에 들어있던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에 농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에선 오히려 이를 상위 법령인 시행규칙의 신설에 강화하고 있어서입니다. 현재 구제역 관련 고시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을 키우는 농가는 구제역 예방명령에 따라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데 농식품부는 그동안 구제역 항체 양성률을 기준으로 백신 접종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일정 비율 미달 시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가들은 백신 접종을 하고도 항체 양성률이 낮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생겨 이를 문제 삼고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충남 예산의 한 양돈 농가는 항체 양성률 기준 미달을 이유로 구제역 백신 미접종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농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경기 안성에선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농가가 승소해 항고심 중에 있고 일부 다른 농가들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이 명시되는 것이 향후 진행될 소송 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소송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소송 결과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는 고품질 육종 마늘 홍산 품종이 올해 첫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산은 다른 품종에 비해 수량성이 월등하고 영양 성분까지 뛰어나 농가에 활발하게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눈에 봐도 굵고 큼지막한 알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국산 육종 마늘 품종인 홍산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1일 전국에서 재배할 수 있는 국산 육종 마늘, 홍산 품종의 현장 평가회를 열고 보급에 나섰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홍산은 순수 국산 품종으로 지역 적응성이 뛰어나 전국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남도종이나 대서종은 해외에서 씨마늘을 수입하곤 했는데 홍산은 씨마늘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육종한 마늘로서 기존 재배 품종과 달리 씨마늘을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재배가 가능하여 씨마늘 수입 대체 효과가 큰 순수한 국산 품종입니다. 수량성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 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수량이 단양종보다 33% 많고
난지형 일대는 남도종보다 최대 28%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사는 마늘 끝부분에 연한 녹색을 띠기 때문에 중국산 마늘과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이 녹색 반점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좋은 클로로필이라는 엽록소가 발현한 것으로 몸속 면역력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홍산 속 영양 성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항염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남도종의 2배에 달하고 항산화 효능이 있는 페놀 성분 함량도 훨씬 높습니다. 홍사는 비료를 잘 흡수하고 병해충에 강해 자람새가 우수합니다. 또 품질은 재래종과 비슷하면서 재배와 수확이 쉬워 앞으로 많은 농가에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진청은 올가을 7개 지역에서 추가로 홍산 시범 재배를 추진하고 홍산 품종 보급과 소비자 홍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순수 국산 품종인 홍산이 마늘 종구의 국산화를 이끌어 우리나라 대표 토종 마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 전염병 관련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공항만의 시설 관리자 및 항공 선박 운송인은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가축 전염병의 발생 현황 정보 등을 안내 및 교육해야 합니다. 안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공항만의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는 해외 여행객이나 승무원에게 의무적으로 검역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안내 교육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항만의 시설 관리자와 항공사, 선박 운영자는 해외 여행객, 승무원에게 의무적으로 검역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항만의 시설 관리자는 시설 이용객에게 가축 전염병의 발생 현황 정보, 휴대 축산물 반입 시 신고 의무 등을 전광판이나 배너로 안내해야 합니다. 또 항공기, 선박 등의 운송인의 경우에도 승객을 대상으로 여행자 휴대폰 신고 의무 등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운송인이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무분별하게 반입하는 경우 국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집니다. 항공사 등에서 사전 안내할 경우 방지할 수 있어 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을 비롯한 해외 여행지 방문 시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동물을 만지지 않고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귀국 후 햄과 같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축산물 휴대 시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경기쌀 융복합 산학연 협력단이 경기미의 안정적 수급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도내 쌀 가공업체 4개소와 경기미 원료국 계약 재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르면 김포 특수가공미 영농조합은 보람찬 쌀 270톤을 쌀 가공업체 납품용으로 계약 재배하고 도농기원과 경기쌀 융복합 산학연 협력단, 김포농기센터는 보람찬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품질 쌀 가공품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 천안배 원예농협은 성완 개구리 참외를 2kg들이 2,500상자가량 수확해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본격적으로 판매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개구리 참외는 외형과 과피에 녹색 얼룩 무늬를 띤 재래종으로 일반 참외보다 당도는 낮지만 탄수화물과 칼슘, 비타민 함량이 풍부한 게 특징입니다. 박성규 천안배 원협 조합장은 한동안 사라졌던 전통 과일인 청개구리 참외를 부활시켜 농가의 새 소득 작물로 육성하고 있다며 재배 확대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과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총 사업비 1,76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연구개발 실증 생산지구를 연계한 농기계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분야별 예산은 실용형 농기계 성능 향상 3개 사업에 265억 원,
지능형 농기계 개발 기반 구축 2개 사업에 1,220억 원, 4차 산업 혁신 농기계 개발 2개 사업에 280억 원 등입니다. 도 관계자는 농기계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구축돼 첨단 농기계 산업의 메카로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영농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일시 중단했던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재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공동급식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서 급식시설을 갖추고 20명 이상이 급식 가능한 마을로 급식시설과 조리 인력이 부족한 마을은 반찬 배달 시스템을 활용해 지원받게 됩니다. 도는 올해 1,500개 마을을 지원하고 연간 25일 이상 부식비와 인건비 등을 최대 218만 원까지 증액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여름엔 입맛을 잃기 쉬워 다른 계절보다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요. 선조들은 날씨가 더워지면 앵두화채를 만들어 더위에 지친 기력을 보충했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작지만 영양으로 꽉 찬 국산 체리 양앵두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권소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양에선 체리라고 부르는 양앵두는 과거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약으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제철을 맞은 양앵두에는 관절염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진의 보고서에 따르면 양앵두엔 아스피린보다 10배 높은 진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로 양앵두의 검붉은 빛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은 항암 효과와 혈중의 요산 함량을 낮춰 통풍 및 관절염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 체내에 쌓인 나트륨과 독성 물질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 심근경색, 동맥경화와 같은 각종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제철을 맞은 양앵두는 사과산과 안토시아닌 등의 영양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여름에 드시게 되면 기력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앵두씨는 산이나 효소작용을 받게 되면 독성 물질인 청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과실주나 발효액으로 만들어 드실 때는 꼭 씨앗을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5월에서 6월이 제철인 양앵두는 크게 산과 양앵두와 감과 양앵두로 나뉩니다. 신맛이 강한 산과 양앵두는 술, 잼 등 가공식품으로, 단맛이 좋은 감과 양앵두는 생과로 주로 쓰입니다. 양앵두는 한동안 수입 체리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수입 체리보다 당도가 높고 저렴한 국산 품종이 개발되면서 양앵두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하는 것보다 밭에서 따서 오는 그 시간이 적으니까 좀 신선하고 당도도 높은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옛 선조들은 단호에 앵두화채를 만들어 먹어 더위를 쫓고 기력을 보강했는데요. 이번에는 새콤달콤한 앵두화채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깨끗이 씻은 양앵두를 씨를 제거한 후 꿀에 재워둡니다. 오미자는 하루 정도 물에 담궈 충분히 물을 우려냅니다. 오미자 우린 물에 꿀에 재운 양앵두와 얼음을 넣으면 붉은 빛이 탐스러운 양앵두 화채가 완성됩니다. 색깔도 곱고 모양도 예쁜 양앵두는 상온에 보관했을 때 무르기 쉬운데요. 냉장 보관해서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